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게 그냥 뭐 30도, 45도, 60도 도 단위 쓰고 있는 게 60분법이라고 하거든.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각도의 단위에 대해서 배울 거야.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각을 정의하는 원리가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이거 차이점 잘 보세요. 중학교 3학년 때랑 이제 고등학교 때 차이점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은 그냥 도형 그 자체를 다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이랑 변 이런 것만 다뤘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과정에서는 이 도형 자체를 다 어디에다가 투영시키냐면은 좌표에다가 투영을 시켜. 그냥 딱 이 차이야. 저건 도형이고 이건 좌표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좌표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그 각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좌표에서 각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각도를 정의하는 요령은 이제 시초선이라는 게 있거든.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좌표가 있으면 뭐 X축, Y축이 있다고 쳐. 근데 시초선이 꼭 이럴 필요 없는데 X축 양의 방향을 주로 시초선이라고 했거든. 그냥 시작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을 잡겠지. 그러면 그 한 점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한 점을 딱 잡았다고 쳐. 그러면 이 점까지 뭐를 정의해야 되냐면은 각도를 정의해야 되거든. 이 점까지 각도가 몇 도냐 이런 걸 정의해야 되는데 각도를 정의하려면 변이 두 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동경이라 그래. 근데 이 동경이 뭐냐면 그냥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연결한 거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변이 두 개 만들어졌지. 그럼 저 점까지 각도는 어떻게 재는 거냐면 파란색으로부터 주황색까지 각도로 재는 거야. 근데 각도를 잴 때 각도가 방향이라는 게 있다. 방향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재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30도라고 쳐. 이거를 무슨 용어를 쓰냐면 알파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도라고 하는데 얘가 반시계 방향이 뭐가 되냐면은 각의 양의 방향이고 이게 반대로 돌아가도 되거든. 시계 방향이면 이제 음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알파도라는 게 만약에 30도라고 치자. 30도라고 치면 이 30도하고 또 뭐랑 똑같기도 하냐면은 반대로 이렇게 돌아도 같은 각으로 보자는 얘기거든. 한 바퀴에 360도잖아. 거기서 30도만큼 딱 까면은 몇 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30도가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재면은 시계 방향으로 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재면 30도인데 시계 방향으로 재면은 마이너스 330도가 돼. 근데 이 두 개 각도는 같은 각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 하고도 또 똑같냐면은 내가 파란색으로 해볼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들어가도 같은 각이 되거든. 이러다 보니까 바퀴 차이가 날 때마다 항상 같은 각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바퀴라는 거는 여러 번 돌릴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30도라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잘 보세요. 30도라는 게 30도에다가 적당히 360도만큼을 한번 회전시켜도 같아. 근데 두 바퀴 돌려도 같거든. 이렇게 더 같고 세 바퀴 돌려도 똑같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돼.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이거거든. 30도에다가 360도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를 한 거고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돌린 거는 30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처리한 거 똑같아요. 그럼 이 표현이 무한하지.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표현하는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일반각이라 그래. 그럼 일반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30도하고 360도 여부는 똑같지. 근데 뭐가 변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변하고 있거든. 사실 여긴 0인 거고. 그래서 이걸 한 방에 표현하기를 60분법의 일반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각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 기본적인 각도가 있지. 알파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알파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 차이 낼 때마다 똑같으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은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n은 무슨 수게? 정수죠. 네, 정수입니다. 그래서 기본각들은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근데 이 알파 범위에 기준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가 이름 지은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본각이라고 해. 이걸 기본각이라고 하고 알파 범위는 반드시 뭐가 돼줘야 되냐면 한 바퀴 범위만 돼줘야 되거든. 근데 0도하고 360도는 같은 거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 디테일 보세요. 360도는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60분법의 일반각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면 무슨 예가 있냐면 45도 이거 한번 볼까? 45도 같은 경우는 얘에 대해서 일반각으로 나타내시오 이러잖아요. 그럼 45도하고 똑같은 거는 무수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이 각 자체가 이미 알파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각은 45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그냥 바로 360도 곱하기 n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 마이너스 120도잖아요. 마이너스 120도는 여기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적당히 몇 바퀴 돌려가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맞춰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맞추려면 360도를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럼 몇 도가 돼요? 360도를 더하면 240도가 되지. 그래서 240도가 기본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그냥 자동 반사로 360도 곱하기 n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근데 특별히 만약에 360도라는 게 나왔어. 이거는 기본각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딱 한 바퀴는. 그럼 기본각에 들어가려면은 이 바퀴 수만큼 빼줘야 돼. 그럼 빼주면 이게 기본각이 몇 도가 돼요? 0도가 된다고. 그래서 기본각을 0도로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풀어 나가면 돼.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4분면의 각 보겠습니다. 뭐 동경 그리기는 쉬우니까 일단 이따 나중에 하시고. 자, 뭐 좌표평면 있으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인지 알죠? 다. 그래서 이제 1사분면이라고 여기 2사, 3사, 4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을 내가 이런 데다가 찍었다? 그럼 이 점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잖아. 그리고 각도도 마찬가지로 동경이라는 거는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연결한 이 바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동경까지의 각도는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재면 되거든. 그래서 이 알파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돼?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돼. 자, 근데 이거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거 그 애들이 되게 많이 빼먹는 부분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강조하는 부분 잘 봐봐. 자,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알파도가 3, 4분면 각이야. 이때 알파도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럼 잘 따지면 여기까지 각도는 180도 맞지? 평각이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각도는 몇 도야? 270도잖아요. 그러면 알파도라는 거는 180에서 270 사이에 있는 게 맞지? 그럼 보통 애들이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잘 들으세요. 이 표현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었거든. 3, 4분면의 각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뭐를 꼭 붙여줘야 되냐면 이걸 꼭 붙여주셔야 돼. 180도라는 게 각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일반 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꼭 뭐 붙여야 되면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표현이야. 이해 갔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라색 부분 있잖아요. 꼭 써줘야 돼.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4분면의 각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하면 되고, 당연히 이 4분면 각이면 여기하고 여기만 90도, 180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거야 그냥. 다만 이 보라색 부분을 좀 꼭 챙겨 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그 등호가 빠져 있지. 이 이유는 우리가 이 점 자체는 몇 4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따라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0도 이런 것들은 몇 4분면 위에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챙겨주면 돼.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호도법이란 걸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지울게. 오른쪽이랑 비교하면 되니까. 자, 뭐 호를 도로 나타내는 방법이라 해서 호도법이라고 하거든. 자, 이거 길게 안 끌게. 길게 안 끌고 얘를 정의하는 원리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60도다 이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모르죠. 모른단 말이야. 60도라는 게 어느 정도 길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라는 말 자체를 숫자로 바꾸는 거야. 너네 퍼센트도 알지? 퍼센트도 4% 이러면 그거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0.04잖아. 0.04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근데 퍼센트라는 건 가늠이 안 되잖아. 이런 마찬가지로 얘도 도라는 거를 어떤 그 숫자로 딱 수치로 딱 바꿔서 정확한 크기인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서 바꾼 겁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정의는 이렇게 돼. 자, 부채꼴을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정의는, 자, 이제 각도 정의하는 거 잘 보세요. 아까 여기 내가 이 자리 알파도라고, 알파도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많이 사용됩니다. 세타라는 게 많이 사용될 거거든? 그리고 반지름은 이제 R이라고 하고, 그다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 그래서 각이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반지름분의 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보세요. 결론은 정의는 이렇게 돼. 세타는 R분의 L입니다. 자, 이 정의 좀 잘 기억해 주고, 우리 감각 잡기 좀 필요하거든? 감각 좀 잡고 갑시다. 잘 봐. 자, 1, 1이야. 그리고 각도 얼마게? 1분의 1. R분의 L. 1분의 1. 얼마? 1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를 때 단위를 뭐라 그러면 라디안이라는 말을 하거든. 근데 라디안이라는 거는 오늘만 얘기하고 다음부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각도는 얼마다? 1이다. 이러시면 됩니다. 1입니다. 자, 감각 잡기 더 갑니다. 얘가 2하고 5입니다. 그럼 얘 얼마입니까? 그냥 그대로 불러주면 돼. R분의 L 얼마입니까? 2분의 5라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3이고 얘가 2야. 그럼 얼마야? 3분의 2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2파이고 이게 3이었다고 쳐. 그럼 여기를 얼마게? 3분의 2파이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3분의 2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거거든. 정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60분법이랑 호도법 간의 관계가 나와. 이제 그거를 좀 챙겨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 전에 근데 이거부터 먼저 좀 보여줄게. 계속 이제 이 판을 좀 지울까 싶거든.
여기 지웠다가 쓰다가 할게요. 자, 그러면 흥미 유발 차원에서 이건 좀 먼저 얘기할게요.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지? 60도잖아. 그래서 이걸 길이를 R하고 R1이라고 한번 더 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고무줄이라고 생각해봐.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 이걸 헐렁하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한번 각도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그려지냐면은 부채꼴이 만들어지죠. 근데 고무줄이 길이 안 변할 거 아니야. R일 거 아니에요. 그게 R이야. 그럼 각도 얼마게? 1이야. 그래서 숫자가 정확하게 1일 때는 60도보다 크단 소리야, 작단 소리야? 작단 소리입니다. 결국 1은 60도보다 작단 소리고, 결론만 잘 들으세요. 자, 1이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57점 몇 도하고 똑같습니다. 저거 똑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참고만 할 게 아니라 외워야 돼. 왜냐하면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써먹거든.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60도가 채 안 된다. 알겠지? 60도가 채 안 된다. 그 다음에 호도법하고 60분법의 관계를 봅시다. 자, 호도법 정의가 뭐라고요? 세타는 R분의 1, 세타는 R분의 1, R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라고 쳐. 그럼 이제 원주가 얼마죠? 원주가 얼마죠? 원주 얼마지? 2파이 R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한 바퀴 돌아가는데 각도는 몇 도야? 60분법으로 360도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360도가 R분의 L 해봐.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2파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360도가 2파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현은 60분법이고 초록색 표현은 호도법이야.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반원 생각해 보면은 너네 실제로는 뭘 외우는 걸 추천하냐면 이거를 외우세요. 2 나누잖아? 그럼 얼마가 되냐면은 180도는 얼마가 되지? 파이가 되죠. 이걸 외우세요. 보통 외우게 시킬 때 뭐라고 시키냐면은 1도는 얼마야? 180분의 파이고 1은 얼마야? 파이분의 180도. 보통 이렇게 외우게 시키거든.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외우세요. 자, 이거 가지고 나머지 각도를 다 파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 오늘 외우게 시킬 거고. 알고 계시고. 자, 이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이제 호도법이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각도를 정의하게 될 건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호도법의 일반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 표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호도법의 일반각은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파 도라는 거 대신에 세타라고 쓰면 됩니다. 똑같이 세타라고 쓰시면 되고, 이게 몇 파이라고 그랬어? 2파이라고 그랬지. 2파이 곱하기 n이거든.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2파이 곱하기 n이야. 근데 보기 좋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긴 하겠어요? 2n파이라고 표현하기 낫다고. 원래는 2파이 곱하기 n인데 보기 좋게 표현하려면 2n파이라고 표현한다고. 따라서 뒤에다가 뭐라 쓰냐면 2n파이라고 씁니다. 여기 있던 n하고 여기 있던 n하고 똑같은 거야. 그 뒤에 있는 게 이 n이 뭐냐면 정수입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해 주면 돼.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 세타도 이런 기본각 형태를 갖고 있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정의를 좀 해보자고. 세타라는 거는 똑같이 기본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세타 범위 이제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0도면은 몇 라단이야? 0이죠, 그냥. 0이 0입니다. 세타. 얘는 어디까지입니까? 2파이까지라는 거야. 근데 2파이 포함해 안 해? 안 하죠. 2파이 빼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가 딱 있는 거지. 호도법이랑 60분법. 그리고 여기 징검다리 요 형태. 외워야 되는 건 요거. 자, 그렇게 하고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예시 보면은 3분의 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3분의 파이라는 건 요 안에 들어가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딱 쓰시고, 기본각은 그냥 3분의 파이 쓰시고, 나머지 뒤에 자동 반사 뭐 쓴다? 2n 파이. 근데 두 번째는 3파이라고 쳐, 만약에. 3파이는 이 기본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적당히 바퀴 수에 맞춰서 맞춰 넣어야 되거든? 그럼 한 바퀴 빼야 되잖아. 한 바퀴에 2파이라 그랬거든. 그 여기 2파이 빼야 되죠. 그 얼마 남아? 윤혁아! 얼마 남아요? 뭐라고요? 1 남는다고? 2파이 빼면 얼마 남아요? 1파이, 1파이, 그렇지, 1파이. 1파이 남으니까 기본각이 이제 파이가 되는 거야. 나머지 뒤에 이제 자동 반사니까 2n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2파이는 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기본각 범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니까 기본각을 어디 맞춰야 돼? 0에 맞춰야 돼. 그래서 0이 됩니다. 0 플러스 2n파이. 됐지? 자, 이거 지금 내가 특별히 따로 챙겨 놓은 거거든?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었어. 기본각 범위에 반드시 맞춘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막 외울 필요도 없거든? 지금 파생하는 거 좀 잘 봐봐. 자, 60분법이랑 호의 각 파생하는 거 잘 보여줄게. 자, 이거 잘 봐라. 일단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대표 특수각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거든. 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자, 이거 위에 또 우리가 뭘 또 파생할 거냐면은 180도에서 얘네들을 각각 뺀 값들 있지. 걔네들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외울 겁니다. 그리고 180도, 270도, 360도. 자, 이 파생을 좀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외워야 되는 건 무조건 뭐 외우라고 그랬어요? 180도가 얼마다? 파이인 거 외우랬지?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외우세요. 이걸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면 나머지 각들 저 첫 번째 줄 있잖아. 저거 먼저 파생을 좀 해보자. 그러면 0도면 얼마겠어요? 0이죠. 30도 되려면 여기다 얼마 나눠야 돼? 6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몇 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고, 60도는 3분의 파이고, 90도는 2분의 파이죠. 자, 이건 완전히 총알같이 외우시고, 밑에 거 외울 필요 없어. 잘 들어봐. 외울 필요 없는 게 위에 있는 거 그냥 파생하면 되거든. 그럼 다른 색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0도는 얘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지, 바로. 그러니까 이거 바로 2배 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2파이. 됐지? 135도는 누구를 3배 하면 되지? 45도를 3배 하면 되거든.
자, 이거 3배 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4분의 3파이. 그리고 150도는 30도를 몇 배 하면 돼요? 5배 하면 되죠. 30도를 5배 하면 되니까 얼마죠? 6분의 5파이. 그리고 마지막 그 디테일 잘 봐라. 270도는 누구 몇 배 하면 되죠? 90도를 3배 하면 돼. 이분이 몇 파이야? 3파이죠. 그러니까 요 색깔 있는 애들은 어차피 또 파생하면 되는 거라서 저기 있는 거 기본적인 구조 떠올리시면 되고 180도는 당연히 얼마였어요? 파이였고 김예질 봐라 존다 애가 지금 봐라 지금 360도는 2파이였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부채꼴의 이제 호의 길이와 넓이,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이용이 될 거거든. 자, 이 구조 내가 쌤이 좀 추가해 놓은 것도 있고 잘 좀 보세요. 일단 부채꼴이야. 자, 넓이를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은 R, 그다음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정의지, 정의. 쌤이 호도법 정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타는 뭐다? 이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얼마? R분의 L이었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정의가 가능해지냐면 처음에 이제 호의 길이 정의가 가능해져. L은 얼마죠? R 세타죠.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이게 호의 길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넓이 구할 거거든. 넓이 구하는데 중1식이 있고 고2식이 있어. 자, 두 개 잘 보세요. 일단 중1식을 이해하고 나면 중2식이 왜 그런지 고2식이 이해가 가요. 중1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일단 2파이 R 제곱이었죠. 당연히. 근데 부채꼴이잖아. 부채꼴 이거 칠 때 어떻게 계산했었죠? 360도 분의 각도 썼었지? 각도 이거 그대로 세타 들어오면 돼. 그냥 똑같이. 우리 이렇게 풀었잖아. 맞죠? 근데 360도가 몇 파이야? 2파이니까 얘가 2파이예요. 계산해보세요. 2파이. 그럼 파이 날아가지? 그럼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남죠. 따라서 S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떨 때 구하는 거냐면은 반지름과 각도가 있을 때 구하면 되고, 만약 그거 이외에 만약에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만 주어지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은 R 세타가 아까 L이었으니까 2분의 1 R L입니다. 근데 만약에 각도랑 호의 길이만 주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1 세타분의 L 제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셋 중에 두 개가 주어지면 이거 쓰든지 저거 쓰든지 요거 쓰든지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공식은 얘하고 얘만 주어져 있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떤 관계냐면은 이런 거죠. R과 L과 세타는 어떤 관계냐면은 이렇게 스마일 관계가 있죠. 이렇게. 셋 중에 이제 두 개 나오면은 파생되는 공식들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부채꼴 둘레 길이. 얘들아, 부채꼴 둘레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 몇 개야? 2개잖아요. 호의 길이 1개잖아요. 그럼 부채꼴 둘레 길이는 2R 플러스 L이라는 거지. 근데 요 구조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 잘 봐두세요. 이따가 또 적긴 적을 겁니다. 보시고. 자, 보기 6번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쓸게. 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120도. 반지름이 이게 6이래. 그때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겁니다.
그러면 120도는 몇 파이야? 120도 몇 파이였죠? 그럼 60도가 몇 파이였죠? 3분의 파이였거든? 3분의 파이라고. 그럼 120도 얼마야? 3분의 2파이. 그러다 보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L은 뭐죠? L은 R세타. R세타. 두 개 곱하면 얼마? 4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7번은 또 어떻게 되냐면, 보기 7번은 반지름은 R이고, 그 다음 호의 길이가 이제 2R이래. 자, 이렇게 했을 때 각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각도 몇 도죠? 2죠. 왜냐면 반지름분의 호이니까 R분의 2R이니까 정답이 2라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넣어서. 자, 여기까지 다 설명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잘 보세요. 9번, 10번 남았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부채꼴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 최소 이렇게 부른다. 아까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2R 플러스 L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2R 플러스 L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부채꼴 둘레라는 게 2R 플러스 L이고 넓이가 뭐였죠? 2분의 1 R L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더해진 거고 얘는 곱해진 거잖아. 더해진 걸 곱해진 구조로 바꾸려면 무슨 기하를 쓰면 되냐면 산술기하를 쓰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딱 쓴다. 자,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산술기하를 딱 쓰면 얘가 뭐냐면 루트에 2RL 되거든. 자, 계산되는 거 잘 보세요. 어차피 이 RL이 최소면 얘도 얼마야? 최소겠죠. 최대면 최대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데 결국 얘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 최소가 되려면은 이 부분이 등호가 되면 되거든요. 자, 이거 좀 듣기 쉽게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이거래. A 최소가 얼마입니까? A 4잖아. 최소값일 때는 등호일 때죠. 이런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쟤도 최소값일 때는 얘가 등호였을 때겠지. 그때 등호 성립 조건 기억나? 뭐였죠? 그치, 2R하고 L하고 같을 때였죠. 이거 있었지? 결론 잘 들으세요. 이때 각도는 무조건 몇 도입니까? 이때 각도는 무조건 몇 도입니까? 반지름분의 호. 반지름분의 호! R분의 L이지. 그게 얼마야? 2라는 거야. 무조건. 만약에 문제 이런 관련 문제들 나오잖아요. 모르겠다! 그러면 다 2로 찍으세요.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정답이 2입니다. 뭐 최대다, 넓이 최대다. 그때 각도 구하라. 무조건 정답이 2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두각의 관계까지는 좀 설명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문제는 좀 이따 풀죠. 자, 여러 가지 설명 안 하고 일단 내가 요령을 좀 설명할게. 이거 개념 설명해서 이해 안 가는 데를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설명하려고. 잘 봐봐. 어떤 두각의 관계인데 자, 첫 번째 문제 써놓고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 자, 이런 문제 엄청 많이 보게 되거든. 그냥 많이 보니까 엄청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참고 좀 해보세요. 자, 요렇게 막 두 개 각도가 X축 대칭, 원점 대칭, 막 무슨 축 대칭 되게 많거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게. 두 각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각이 두 개가 주어지지 항상. 그럼 무조건 두 각을 먼저 그린다. 자, 두 각을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그리는데 두 각 중 작은 각을 1/4분면에 자, 일단 무조건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거 진짜 중요하다. 여기만 졸지 마봐. 여기만 졸지 마봐. 진짜로. 이러고 나서 이 두 각을 더할지 뺄지 고민을 해. 그러면은 얘가 언제 깔끔해지는지 깔끔각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 알고리즘 요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제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 3세타하고 세타는 X축 대칭이래.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이제 졸지 말고. 좌표 평면을 일단 먼저 그려. 자, 그랬어요. 자, 3세타하고 세타 중에 누가 작은 각이야? 세타가 작은 각이지. 자, 세타가 작은 각인데 몇 사분면이든 무시하시고 저 세타를 무조건 1/4분면에다 찍으세요. 동경을 그리세요. 그럼 여기까지 각도가 몇 도라는 거야? 세타입니다. 됐어? 자, 근데 요 두 각은 무슨 관계에 있다 했죠? X축 대칭이니까 점을 X축 대칭시키면 되거든. 이 점을 X축 대칭시키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동경은 이거거든. 그럼 여기까지 각도는 여기서부터 재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각을 더하면 깔끔한지 빼면 깔끔한지를 고민하는 거야. 김민채 졸면 안 돼요 지금. 이 두 각을 더하면 좋을지 빼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거지. 이 두 각을 만약에 뺐어. 몇 도야? 애매하죠. 봐봐. 요즘 요만큼의 각도에서 요만큼 빼면 요만큼 각도잖아. 근데 손가락 봐봐. 이거지? 몇 도야? 잘 모르겠죠? 근데 더해봐.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지만 파란 부분도 세타죠. 그럼 3세타하고 세타하고 더하면 딱 얼마라는 거야? 기본각이 0이라는 거 알지? 이런 걸 보고 깔끔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떻게 한다?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세타하고 세타는 이렇게 더해버리고 기본각이 0도잖아요? 그럼 일반각은 얼마겠어요? 그냥 2n파이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4세타가 얘가 2n파이잖아. 그럼 이제 세타가 얼마 처리하면 2분의 n파이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 두 개만 설명하면 너네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설명 안 해줘요. 예? 안 해준다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원점 대칭 하는 거 봐봐. 좌표 평면 그리잖아요. 자, 잘 찼어? 자, 다시 일어나봐. 둘 중에 작은 각 누구죠? 2세타지. 얘를 몇 사분면에 표현해라? 1사분면에 표현해라. 그럼 1사분면에 이렇게 찍었어. 여기까지 동경이 얼마예요? 2세타지. 근데 2세타랑 5세타랑 무슨 관계를 했어요? 원점 대칭이라 했지. 그럼 이 점을 원점 대칭시키면 돼. 이 점을
원점 대칭 시키면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여기까지 각도만 재면 되거든? 그럼 5세타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5세타로 가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어떻게 고민하라 그랬어요? 더하면 깔끔한지 빼면 깔끔한지 보라 그랬지. 더하는 게 깔끔해요? 빼는 게 깔끔해요? 그렇지, 빼는 게 깔끔하지. 왜냐면 더하면 몇 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뺄 수 있냐면은 얘하고 얘하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각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요만큼 딱 빼버리면 평각 나오죠. 그래서 깔끔하다고. 그래서 얘는 깔끔각이 나오려면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빼는 케이스라는 거지. 그래서 5세타에서 이제 2세타를 빼시고 평각 기본각 얼마야? 180도죠. 180도는 호도법으로 얼마야? 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파이 플러스 얼마가 돼요? 자동 반사 2n 파이가 된다는 거지. 그럼 두 개 뺐잖아요? 3세타잖아요? 그럼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 묶어내면은 2n 플러스 1 파이 구조가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세타 범위에 맞춰서 원하는 각 찾으면 돼. 알겠죠? 전반적으로 다 그냥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깔끔한 케이스, 뺐을 때 깔끔한 케이스, 요것만 알면 된다고. 그리고 요건 꼭 기억하시고. 자, 요러고